데는 이렇게 장소에 왔습니다. 사무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저는 풍류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국 음악을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 그냥 음악학자입니다. 지난 연도에 경주에서 풍류도와 관련되는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인연으로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풍류도의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좀 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부 김정설이라는 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풍류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를 겪었던 분인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체성,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게 풍류도다. 그래서 이 풍류도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뇌와 노력으로 이런 풍류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음악과 관련되는 그 연구를 하기 때문에 범부 김정설 선생의 그 책 속에서 음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풍류도와 음악과 관련되는 그것을 잘 조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생소한 용어가 좀 나오는데 제작, 천인묘합, 참멋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용어도 있죠. 참멋. 이것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부 김정설 선생이 그 일제강점기와 또 6.25 이후에 그 많은 그 좌파 우파의 그 이념이 대립했던 그러한 시기에 화랑의 풍류도를 통해서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했고 또 풍류도의 본질과 정신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부 선생이 밝히는 이 풍류도가 천인묘합인 제작, 멋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오늘 전개하고, 특히나 또 이 그 물계자와 백결선생과 관련되는 음악 내용을 통해서 풍류도, 천인묘합, 제작 멋이 현재 우리에게도 살아서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범부 선생에 관한 양력이나 활동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붉게 이렇게 한 것은 뭐 조선조 전필제 김종직의 15대 손이고 또 그 19세 때에 일본에 그 유학을 하러 갔지만 거의 청강으로, 그래서 일본에는 어떤 동양 철학과 어떤 서양 철학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청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 와서 불교 중앙학림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 또 이 그 경남 사천의 다솔사에 가서 스님들과 교수들에게 현리 사상을 강조하고, 해인사 사건에 또 항일 운동하다가 여기 연루가 돼가지고 옥고를 지르기도 하고, 거기 또 건국의 방책에 대한 강좌를 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책 중에서도 이 화랑회사를 제가 많이 참고를 했는데, 유일하게 살아생전에 나온 책이 이 화랑회사라는 책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 뭐 경주에 학장도 하시고 우리나라 역학 오행사상 이런 그 강의도 하시고 동방사상 강조하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범부 김정설 선생의 풍류도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반적 의미의 풍류도와 화랑정신에 대해서 일반 이제 학계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풍류도는 우리 민족의 뿌리 사상이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체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화랑도는 이 풍류도를 토대로 해서
풍류도를 토대로 해서 신라가 그 국난을 극복하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킨 제도가 화랑제도, 화랑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생명의 그 풍류성을 그 인간 집단에 매개하는 행위를 화랑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범부 선생의 풍류도로는 최치원의 난당 비서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성격을 보면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풍류다. 근데 이 풍류가 유불선 삼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들어와서는 이 아주 자연스럽게 풍류도와 풍류도 정신에 녹아들어서 포함 삼교라는 그 용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삼교보다도 더 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풍류도다, 이렇게 범부 선생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풍류도의 성격 중에서 이렇게 유교, 불교, 도교는 이러한 그 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풍류도는 현묘한 도다. 그래서 현묘라는 그 이 두 글자가 풍류도의 본질과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국 음악에서도 지금 검은고 아시죠? 검은고 그 이전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과 이 선도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진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굉장히 이 선도 문화에서 검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물계자, 백결 선생은 모두 다 검은고를 가지고 그 음악을 연주를 한 것이 삼국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검은고 특히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현금을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묘와 현금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화랑예사라는 책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유일하게 그 1948년에 범부 선생이 탈고를 하고 54년도에 해군에서 이제 그 초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범부 선생은 풍류도와 화랑도를 아주 유사한 의미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재밌는 것은 이 화랑 정신은 우리의 혈맥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 그 선교의 제가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게 혈득, 체득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 하셨죠. 예, 그것이 이 범부 선생이 얘기하는 이 혈맥으로 이 풍류도가 전해지고 있다는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네, 화랑예사에는 이런 그 화랑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부 선생은 화랑 정신 세 가지 요소로서 군사적 요소, 종교적 요소, 예술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전까지에는 전부 다 아까 해군에서 초판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처럼 군사 제도적인 측면에 이 화랑도가 굉장히 이제 치우쳐 있는데, 종교적, 예술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화랑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요소로 이 화랑 정신에서 무속신앙, 무속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무당이 하는 일 대부분이 고대의 화랑들이 했던 일이다. 그래서 화랑은 영적 매개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요소에서 화랑오개에 나타나는 유교의 충효, 그 다음에 불교적 자비정신, 그 다음 화랑도들이 아주 심산유곡을 찾아다니면서 심신을 연마하는 도교적 수행, 이런 것들도 화랑의 종교적 요소에 해당된다. 그래서 화랑 정신은 무속신앙, 유불도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적 요소는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무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라시대 때의 이 향가는 화랑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화랑
화랑들은 항상 모이면은 이러한 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 상마도의 도의로서 서로 연마하고 상호가락 노래하면서 즐거운 가운데에서 깨닫고, 그죠? 다 아시죠? 유어산수 무언부지, 여행도 많이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화랑들이 생활을 했는데, 그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호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서로 노래하고 즐거워하면서 깨닫는 것. 그래서 단순히 음악으로만 중시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은, 노래는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화랑외사의 김유신전, 물계자전, 백결선쟁전을 보면 화랑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가물을 즐기는 장면들을 많이 서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음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풍류도에서 제일 중시하는 과목이 음악인데, 왜 음악이 중요하느냐. 음악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단이 있다, 장단. 장단이라는 것은 조화를 가리키는 것인데, 장단이 안 맞는다는 것은 조화가 깨지는 것이고, 장단이 맞는다는 것은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화를 사랑하는 풍류도 정신으로서는 조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예술이, 음악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음악적으로 보는 거죠. 인생관도 음악적으로, 그 다음에 우주관도 음악적으로. 그래서 이 음악적이라는 이것은 다 이 조화적인 개념에서, 조화의 어떤 개념에서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풍류도의 꼴, 전임묘합, 제작, 참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범부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어휘, 말,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생리, 그 다음 성격, 사상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선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통한 어휘 중에 하나가 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은 우리의 사상이고 성격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통속적인 일상 용어를 가지고 풍류도를 표현해냅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신의 한 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풍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원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이 풍류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자다가도 생각하고 먹다가도 생각하고 늘 생각하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통속적인 언어 속에서 풍류의 어떤 사상을, 이거를 찾는다는 거죠. 전 이거를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심취했는가를. 자, 그럼 제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작이라는 것은 꼭 들어맞는 것, 사후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는 저절로, 또 스스로, 작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은 자연의 승인을 완전히 얻은 인의의 승인을 완전히 얻은 자연, 여기에는 분명히 전임묘합의 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작은 전임묘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